이곳에서 55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거 부산은 뭐 거의 동사 사고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예, 아주 드문 지역인데 며칠 전에 반짝 찾아온 강추위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17일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네. 신고 전화였죠. 노숙인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동사한 것 같다. 아이고.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네. 그리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있더랍니다. 사실 또 죽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이제 감식 등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뭐 외상 같은 흔적은 없어서 네. 타살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날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이었기 때문에요. 네. 아마 동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뭐 50대면 아무래도 그렇게 뭐 이게 젊은 나이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저기 무슨 사연으로 뭐 그렇게 됐는지도 참 예,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분 밤새 부전역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수년 전부터 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입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55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네.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노숙 생활을 해왔던 이 남성은 최근 2, 3개월 전부터는 다른 노숙인 4, 5명과 함께 거의 매일 이 근처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아팠는데 바지 하나 입으려고 딱 했는데 여기 하루 만에 내가 미치겠다 지금. 마음 아프다 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건강이 평소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거 노숙 생활 오래 하면 건강하기가 힘들긴 하죠. 네,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질병에 노출된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아픈 곳에서도 사실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하는 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적은 건 거죠. 노숙인들 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이제 질환은 물론이고 뭐 치과의 질환도 많고 그리고 뭐 우울증, 알코올 중독증 이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거 술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분도 그랬는데요. 이분이 숨지기 전날 밤에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에 술이라도 안 드셨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진 않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네요. 예. 네, 실제로 부산역이나 서면 인근에 가면 노숙인들이 모여 앉아서 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 중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고요. 거리에서 이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의존증과 또 함께 정신질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 멀쩡한 사람들이 저기 노숙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는 조금 이제 다른데 뭐 몸이 아프든 또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아니면 중복적으로 아픔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편견의 대상으로 봐서는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사망을 한 이후에도 연락이 되는 가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산의료원에 이 시신을 안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현재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인연이 이렇게 끊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리를 헤매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으시다면서요. 이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던가요? 네, 지금 부산시가 파악한 상황으로는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산 지역에 12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50, 6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와 중앙동 쪽에도
수십 명씩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집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서 돌봄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아마 노숙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97년도에 외환위기 왔을 당시에 이제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노숙한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여전히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예전만큼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년째 한 120명 정도의 선에서 이제 수가 유지되고 많이 있다고 줄긴 합니다. 줄었지만 이게 또 그 선에서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군요. 이거 그 노숙인 자활을 돕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하는 분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에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숙인의 자활 목적 시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수는 전국에 57개소가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활센터는 6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동구청이 나서서 이 부산 진역 근처에 부산 지역 최초로 노숙인 지원센터, 희망드림센터라는 이름으로 오는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또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숙인에 맞춘 이 맞춤형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아니면 여름철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잘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또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응급 잠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 정원이 찰 정도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와 이렇게 쪽방 상담소와 이렇게 연계해서 임시 주거 지원이라 해서 노숙에 계시던 분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거주비와 생계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1년에 거의 한 60명 정도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신규로 노숙이 발생하니까 여전히 이제 똑같은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뿐이지. 자활시설에 들어가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했었어요. 이거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거리로 나온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빈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이제 노숙인과 같은 의료 취약계층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사실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사실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전에 노숙인이 더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 거리에서 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진하게 남는 대목입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